주먹 싸움, 몸싸움이 일어난 이진숙의 5.18 포럼 한번 소개해드리죠. 5.18 포럼 근데 엄청 할 말이 많다고 하던데 언니. 5.18 포럼 자체에 대해서. 언니 이 주제에 할 말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순천 프린스가 할 말이 없어? 전 갑자기 좀 전까지 프린세스라고 했는데 그 이자서 프린스라고 하고. 아니, 뭐 다른 얘기들은 많이 나올 텐데 네. 가장 큰 부분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5.18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도 있고요. 그걸 사실 국회에서도 이거는 이제 헌법에 이걸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몇 차례 지금 실패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거를 정치적 목적으로 마치 이게 이념적이고 그렇지. 이걸 마치 이걸 가지고 각자 생각이 다른 어떤 문제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괘씸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5.18과 관련해서 어제 주장했던 부분들이 그런 이준석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왜 진보 정권만이 5.18의 어떤 그 자기들의 것인 것 마냥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축소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의도하냐면 마치 지역 갈등을 만들어낸 것처럼 네. 5.18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적으로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쌍욕이 나옵니다. 네, 일단 이 자리에서 전두환을 부국과 민주정치의 연착륙의 어떤 주역처럼 평가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5.18 문제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는 고립, 내부적으로는 분열시켜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치 일베를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일베 이런저런 의견이 존재하잖아. 얘네들 고립시켜야 돼.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돼. 자연적으로 소멸되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5.18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평가를 이 사람들은 내렸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전두환은 살인마가 아닌 애국자 뭐 이런 것도 들고 네. 막 서 있고 여성 참석자가 그랬다네.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해 보고 있던 5.18 관계자들, 유족들은 진짜 피가 거꾸로 솟죠. 그리고 이영훈도 왔잖아요. 예. 네. 대표적인 인물이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사실 포럼이라는 이름에 붙으면 그럴싸하잖아. 뭔가 논란의 여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이 존재하는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는 장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 그래요. 넓은 의미로 생각했을 때 5.18 관련해서 뭐 새로운 사료나 사실관계들이 학술적으로 뭔가 나왔어.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이것까지 막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는 5.18 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자료나 새로운 학술 뭐 자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자료,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뒤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포럼이에요. 그래 놓고선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나왔던 사실을 다 뒤집어 놓는 포럼을 열면서 5.18을 성역으로 가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헛소리지. 저는 이진숙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올렸냐면 광주고랑 배재고 있잖아요. 우리가 배재고 학생들한테 너희들 진짜 잘못한 거야. 너희들 진짜 혼나야 돼 하고 이 아이들을 혼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온 사람들이 이진숙 국회의원이고 네. 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고 뭐 김용삼 대기자를 붙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들 생각들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지? 얘네들은 어떤 벌을 받지? 그럼 아이들은 왜 우리한테 그래요? 그렇지. 쟤네들은 그렇지. 화 안 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정당한 행동을 했는데 왜 우리가 갖다가 징계를 한다 그러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한테 비난하는 거야가 돼버리는 거죠. 얘네들은 포럼 열고 뭐 입 달린 사람들 다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난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아까 어른들의 말씀드린 행동. 것처럼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저기에 5.18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반대파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나뉘어요. 우리를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구박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안 좋은 사람 말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굳이 얘기하자면 저쪽은 예를 들어 민주당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 진영으로만 진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치. 그렇게 가서는 안 될 맞아요. 것들을. 아 진짜 그러네. 방금 배재고 얘기 들으니까 너무 와닿는다. 한기시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그리고 배제고 애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 산을 바라보는 지금 10대 20대들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내로남불이네. 이게 이진숙이 생각보다 되게 영악하고 아주 악랄한 게 뭐냐면 요즘 이제 2030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주당에서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사람이 야 그게 무슨 연결이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연결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2030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민주당 싫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뭐 청년 정책 이런 거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내지는 뭐 취업과 관련해서 별로 좋지가 않아. 불편해. 네. 그런 것과 엉뚱하게도 5.18이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맞아요. 엉뚱하게도 이용훈이 거기 들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친이라고 연결을 시켜요.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좀 요 며칠 시끄러웠던 하영 같은 그런 네네네. 친구들이 나왔을 때 비난받는 걸 가지고 속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야 멀쩡고 영어 저기 뭐 배우도 잘하고 연극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 그 예쁜 여자애를 갖다가 왜 저렇게 비난한 거야? 일부 잘못된 못된 어른들이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쪽은 이게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연좌제 하지 말라면서 쓰고 예, 그러죠. 연좌제 하지 말라는 거 쓰고 왜 지금 조상님이 잘못한 걸 가지고 잘못한 것도 아닌 텐데 사실은 라고 그렇게 가버리는 아니 연좌제를 거야. 하려면은 조상이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을 함께 그 후손들도 받는 걸 연좌제죠. 전혀 받지 않았고요. 그죠? 아 근데 저는 방금 말씀 주신 게 이진숙이 정말 악랄하고 영악하다 말씀하신 게 맞다고 저는 또 느끼는 게 이 자리에 이영훈 왔잖아. 이영훈. 네. 이자가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라고 말하는데 이게 비밀 조직 권력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한국도 그 비밀 권력 집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의심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한국에 비밀 집단이 생긴 결정적 계기가 바로 1980년 5월 광주에서 그 열흘간의 이자의 말입니다. 소요 사태 때문에 그때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5.18에 대해서 좌파들에 대해서 모든 게 정의가 됐다. 이제는 우리 자유 우파가 한번 5.18을 해석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해석 같은 소리가 정말 완전해. 영악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5.18 북한군 개입설은 배제한다고 선을 그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영악하냐면 지만원이가 계속 5.18에 북한군 개입했다고 떠들다가 징역 2년 했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야라고 딱 빠져나가는 거야. 여기서 저는 좋은 예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처벌받는 예시를 늘려갈수록 이들의 쓸데없는 말을 할 수 있는 폭을 줄이겠구나. 그러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걸 우리가 이 사회 예시로 보여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럼 국힘도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국힘 예.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뭐. 딱 선긋기 하더라고요. 이거 당 차원 행사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속으로는 아마 좋아하고 있을걸? 좋아하고 있다고요? 좋아하고 좋아할까요? 있고 이거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는 100% 있다고 봐요. 있겠지. 네. 있겠죠. 예. 특히 5.18이라든가 아니면 제주 4.3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요. 여전히 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근데 저는 국힘 의원들 중에서도 얘기 직접 들어본 적도 있었어요. 저는 이거 너무 징계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징계해야죠. 국힘에 당연히. 네, 안 하잖아요. 근데 할까? 안 하겠지. 이제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의견이 달라요. 이 정도에서 끝내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실 기사 자체가 그랬잖아요. 국힘도 말린 행사라고 했는데 뭘 말려. 말리는 건 정말 뜯어 말려. 못 가게 해야 이게 말리는 거지. 그냥 아유 그건 좀 그럴 텐데. 하지 마. 아유 뭘 등 떠미는 거죠. 등 떠미는 거. 하지 사실. 마. 예.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말과 태도가 다른 것. 이러다 최고위원 나올 걸 이런 식으로? 그러고도 남아. 그리고 지지 받을 거야 이 정도면. 확실한 지지 세력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몇 퍼센트만 받아도 약간 진짜 될 수 너무 있는 구조가 토 나온다. 되겠지. 예. 근데 진짜 소 나온 게 너무 많은 게 너무 사악한 게 이런 거 이용 같은 사람들이 그 공부를 잘못한 인간들 머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머리가 발달한 인간들이잖아요. 민주주의의 상징을 음모론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민주주의 상징인데 5.18이 그거를 통해서 사실 80년대 특히 그때 이제 이른바 이제 학생운동을 했었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항상 시작 지점에 뭐가 있냐면 5.18이 있었어요. 그때 광주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테이프 같은 걸로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네네. 현실을 보면서 그래서 전두환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때 피 끓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민주화에 나섰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음모론으로 싹 바꾼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몇 명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악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던 지금의 진보 정권 내지는 지금의 이른바 87세대에 대해서
약간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 네네. 그들 입장에서 왜냐면 이 지금 87세대가 기득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들 세대에서는 기득권인 거예요. 그 기득권이 아니, 구조적으로 봐도 그런 부분이 그래, 있죠. 있죠. 예. 사실은 기득권이니까. 예, 맞아, 기득권이 됐지. 그 기득권들에 대해서 젊은 층들은 저도 그랬잖아요. 20대 이럴 때만 해도 반감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 반감을 싹 해소시켜주는 게 이용 같은 거예요. 네. 니들이 사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 거야. 고생하고 있는데 야 남자들 왜 고생하고 있는 거야? 여자들만 도와주고 있는 게 저 87대 그런 남성 중심주의 저 운동분들이야. 이렇게 뒤바뀌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이 얘네가 정말 사악한 게요. 때때로 지들 표 받을 때는 우리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습니다를 떠들어댄 게 몇 그렇지. 번이에요. 정말 가장 그거야. 근 총선 때도 하겠다. 근데 윤석열 때도 그게 공약이었어요.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나 지금 뭐 이런 쓰레기들이 다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국정과제 1호가 뭡니까 여러분들? 5.18 전문에 네, 헌법 수록 맞아요. 아닙니까? 나 물어보는 줄 알았네 갑자기 또. 질문 들어온 줄 1호 알았어. 아십니까? 1호 아시냐고 대답하시라고요. 50%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1호 얘기해 주세요. 예. 뭐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까지 곁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았다 지금 싹.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일게요. 근데 여기서 열받아서 끝날 필요는 없는 게요. 네.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20년 넘게 30년 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사이에 그동안에는 억지로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들도 네. 억지로라도 5.18 광장 가서 남을 위한 님을 위한 행진곡 이거 같이 부르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참배하고 하잖아요. 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네. 그 분위기로 계속해서 사회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본 총리 누구야? 일본 갑자기 다카이치. 다카이치. 이번에 신사 참배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 걔만 또 못한 거예요 지금. 쇼잉도 포장지조차도 갖추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저는 예. 걔라고 우리가 해서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해야죠. 지적을 하고 그 총리만큼. 바꾸어 나가야죠. 네네. 그리고 아까 저 얘기했잖아요. 헌법 그 전문에 수록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 이진숙에 대해서 제명 조치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금 자기네들은 5.18 특정 진영의 어떤 뭐 성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도 지금 헌법 거기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이 이진숙 제명건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같게 일치하게 가는지 안 가는지는 요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진숙 이자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게 혹시 방송 나가는 거 중에 윤희석 씨 만날 일 없나요? 마주친 적은 있어요. 그래요? 지금 그 뉴스를 찾아봤더니 당시에 대변인으로 저희 반드시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얼굴이 지금 나와 있어요 기사에. 요즘도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이진숙 따져주십시오. 이진숙 대변인이지만. 개인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아까 뒤에서는 웃고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제명이든 뭐든 그런 건 절대 안 하겠죠. 징계도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괜한 기대하지 마세요. 국힘은 썩은 물이니까.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 민주주의 정신을 이렇게 폄훼하고 침범할 수 있는가.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그것도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5.18이 소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폄훼하는 그 발언자들을 초대를 해서 그런 토론회를 열었다는 거. 이 뉴스 보고 많은 분들 화가 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이 포럼을 같이 주최한 새역사 국민운동은 뉴라이트 출신 이영훈 교수가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토론회 한다고 해서 자료집을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문장 한 문장에 맞는 문장이 한 문장도 없다고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자료집과 발제문인데 예. 이 뭐 하는 단체인가 보니까 첫 번째 강령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광주를 해방하라예요. 광주를 해방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 자료집의 내용을 발제 내용을 보면 광주가 민주당의 인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주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어제 발제문의 내용도 대부분 그런 겁니다. 이 단체의 강령에 또 뭐가 있냐면 전두환 박정희의 장기 집권은 정당했다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래요. 전두환은 옹호했군요. 그리고 어제 저는 굉장한 충격 받았는데
사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토론회가 황교안 대표 시절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엄청 논란이 났고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인가가 사과도 하고 국민의힘이 강령의 5.18을 넣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일단락이 한 번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이런 행사를 못했습니다. 차마. 근데 어제 이제 이 행사가 국회에 열렸는데 그때 쟁점은 뭐였냐면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이른바 이제 음모론 가짜뉴스였는데 어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일부 포함했지만 뭐냐면 전두환 복권론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정당했다라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두환에게 말하자면 살인마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주장까지 나아갔는데 이거는 기존의 공론장에서 5.18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것 중에서 가장 참담하고 가장 퇴행적인 그 어제 행사였고 이게 전날 이미 기자들한테 자료집이 전날 배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아마 국회에서도 파악을 했을 텐데 그럼 저는 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중단시켜야 되지 않을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국회 도서관이었는데 지금 얘기가 국회 도서관 관장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토론회 자료집은 이진수 의원실에서 만드는 거고 그걸 미리 다들 받아보거든요. 어떻게 이게 내용을 몰랐다고 할 수 없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보궐로 된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는가? 이영훈 교수라는 분이 네. 어떤 분인가, 이 되게 뭐 유명한 분이죠. 이런 쪽으로. 오늘이 이제 또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영훈 교수가 이 일본군 위안부 때문에 MBC 기자를 폭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되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업자들과 계약 관계에 있고 소규모 영업이고 수익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본인의 저서에다가 쓰고 본인이 그 저서 북토크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본인이 얘기하는 역사적 사실의 재조명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이 마음대로 이제 역사를 자신의 이제 관점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놓고는 이걸 재조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거기다 덮어 씌우는 건데 사실 오늘 이제 이진수 의원이 방금 기자회견도 했지 않습니까? 2시 20분에. 예, 했죠. 예. 이제 이 토론회를 한 이유가 5.18을 재조명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많은 기자분들이 물어봤어요. 무엇을 그럼 재조명하려고 하세요라고 했더니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막 혼내던데요, 기자를? 네, 그러고는 결국에는 대답을 안 하고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재조명을 하는데 재조명은 또 뭐 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토론회에 온 토론자 패널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모르겠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궁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그 벨티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어린 친구들 벨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치지 않습니까? 초인종 눌러놓고 이렇게 싹 도망가고 그러면은 집주인은 화가 나죠. 예. 근데 벨을 누른 사람은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이제 친구들한테 돌아가가지고는 벨티한 되게 용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노리고 하는 건데 본인에 대한 지금 공격을 받으니까 바로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마치 본인이 무슨 5.18이라는 성역에 도전하는 순교자인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구조를 노려가지고 이 행사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자회견까지도 저는 일정 정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분명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시나리오를 짜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부분들을 굳히기 위해서 자기 이제 어떤 극우 지지층들에 대한 자신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이런 일들을 계획적으로 좀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극우 성향의 어그로 뭐 이런 선동 정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요거는 이진숙의 이 행태를 직접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 하나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대부분 이른바 좌파의 정치와 역사와 학술과 문학에 의해서 점거되었습니다. 전부 정부하는 거 어떡해? 4.19 혁명으로 썩배한 대통령 조용히 가!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가! 토론회
입장에서 전두환이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예, 주장이 기자 자격이 나왔는데 없어요.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내가 그런 수준의 질문에 답변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예. 저 마지막에는 MBC 기자가 네. 이런 5.18 폄훼하는 토론회를 연 그 취지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그런 질문 자체가 맞지 않다. 기자 자격도 없다. 아예 그렇게 예. 완전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어쨌든 마시안도 극단적인 어떤 뭐 인터넷에 나오는 말로 어그로를 끄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 자민당의 의원이 예. 일본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을 침탈한 적이 없다. 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를 불렀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한일합병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토론을 했더라고 치죠. 그럼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 그러면 제 생각에 최소한 대사 조치가 이루어질 거고 그렇죠. 전국에서 이 말하자면 반일 운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도 자민당에서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저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에요. 이렇게 자민당이 해명한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예. 나올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이진숙 의원이 그런 수준의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오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원내지도부에서는 일부 만류가 있었는데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전형적인 선긋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긋기 정도가 아니라 저는 역할 분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대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대표는 올림픽 공원에 가서 이른바 극우화된 청년들이 본인들의 정당의 지지 기반인 것처럼 삼아서 그거를 무기로 이제 말하자면 본인의 리더십이라든지 권력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고 이준숙 의원이 어쩌다 보니 뭐 보수 여전사 이런 이제 별명으로 불리게 됐는데 이 보수 여전사는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첫 번째 행사로 아스팔트에서도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 그런 이제 오래된 얘기 구닥다리 같은 얘기 그만해라 이런 정도로 학계에서는 아무런 평가의 의미가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국회에서 공론화장을 만들어준다? 저분들이 어제 행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크 잡은 거 자체 국회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 거 자체 굉장히 감격해요. 그동안 이제 완전히 퇴출되고 밀려나 있다가 다시 진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당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도부가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선긋기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역할 분담이라고 하면 진짜 국민의힘은 진짜 악하네요. 사실 10몇 년 동안 이게 그나마 지켜져 왔던 어떤 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진숙이라는 새로 들어온 보궐로 들어온 이 국회의원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보물 터지듯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정치적 책임이나 정치적 비판을 가하지 않고 우리 몰랐어요. 우리랑 상관없어요라고 방관하는 것 자체가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여야 될 태도는 명확한 거죠. 민주당이 오늘 윤리에 제소하고 뭐 제명 얘기가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당론으로 채택했고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는 윤리 징계 사안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강령에도 5.18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실에 그걸 넣고 그게 그대로 됐고 국민의힘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될 때라든지 하면 광주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매듭 지어야 된다라는 게 그 당의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으로 추임받아 온 세월이 있어요. 예. 근데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이 그런 거 잘 몰라서 이런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치하고 징계하겠다. 그리고 이건 잘못됐다. 이런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국회의원의 개인의 활동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맞죠. 행동을 맞죠. 하면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냐. 이렇게 될 거라서 저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민주당이 오늘 이제 뭐 바로 제명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는 사실 제명 사안이죠. 예. 이 국민의힘이 요즘에 징계 파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만 하면 징계 예, 위에 예. 회부를 해요. 예. 윤상현 의원 부정선거 아니라고 했다. 지금 징계위 회부하느니 뭐 윤리위 회부하느니 뭐 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럼 그 의원의 개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 윤리위 제소해야 된다고 하고 이진숙 의원은 뭐 개인의 생각이니까 당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사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진숙 의원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그 5.18 유공자들의 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무슨 있거든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18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주되게 쓰는 허수아비 때리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5.18 유공자들이 무슨 명목으로 유공자가 됐는지도 불분명하고 무슨 근거로 됐는지 불분명하니까 그거를 명단을 쫙 공개해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히고 명예롭게 유공자로 살아라라는 주장을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허수아비기 때리는 게
개인의 명단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건 이진숙 본인도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본인도 오늘 기자회견할 예. 때 그것까지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밖에 지금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이런 것들은 다 공개가 이미 돼 있습니다.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그다음에 구속구금 수감 등의 이제 희생자들 이런 사람들이 명수까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공개가 안 돼 있고 숨겨져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명단을 공개하라는 애매한 얘기로 지금 이거 이제 계속 떡밥을 주고 있는 약간 상황인 거죠. 불지픽이네요. 뭔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은 온라인상에서 특히나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상에서 10대들 사이에 마치 뭔가 정말 문제가 있고 5.18 유공자들이 뭔가가 좀 부정한 방식으로 유공자가 막 수도 없이 많이 등록이 돼가지고 뭐 이런 뭐 국가에서 막 돈을 타가고 있다 이런 류의 유언비어로 이게 재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대들에게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을 쓸 수 없이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젊은 그 본인들이 이제 뭐 지금 부정선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극우 청년층에다가 정확하게 지금 러브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도 좀 쳐다봐줘. 나 이진숙이 여기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나도 보수의 주요한 주자로서 한번 지켜봐줘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제명이나 징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마 이렇게 하면 본인 계속 순교자 이미지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만 딱 물어보면 좋겠어요. 재조명을 하자는데 대체 뭘 재조명하자는 것이냐.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막 구구절절 물어볼 거 없고 예. 재조명을 하자고 하시니 뭘 재조명하자고 하는지 당신 입으로 똑똑히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오늘도 지금 대답 못하고 가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사람이 대답 못하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 이 사태는 예견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네. 이진숙은 방통위원장 청문회 당시에도 뭐 이제 약간 5.18 정신을 폄훼하는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좋아요 눌러서 그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자기 유튜브 채널에도 이 5.18 그 단체들을 이권단체라고 폄하하기도 했었거든요. 어제 왜곡하고. 토론회에서도 그 내용이 주였어요. 이제 광주를 일종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민주당이 이른바 영남 양자를 들여서 정권을 뭐 계속 차지하고 뭐 이런 과정들에서 거대한 이익 카르텔이 됐다. 이게 이제 저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북한군 개입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정당하고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할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된 이후에 새롭게 개발한 그래서 이 5.18이라는 게 이렇게 비즈니스 카르텔이 됐으면 이게 모종의 기획이 있었던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기획이 뭔진 모르지만 어떤 딥스테이트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딥스테이트가 봐라. 박근혜 윤석열이 연속으로 우리 쪽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끝나는 것 자체가 이런 권력 카르텔의 기획이다. 뭐 이런 논리로 맞아. 가는 거거든요. 예.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문장 한 문장 한마디로 맞는 말이 없다라는 게 이런 건데 그러면서 전두환이나 박정희도 지나치게 저쪽 권력에 의해서 뭐 살인마, 뭐 나 독재자 이런 이미지로 더 씌워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뭘 재조명할 거냐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혀 재조명이 될 이유가 없고 재조명 되어서도 안 되고 이걸 재조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도 안 되는 사안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뭐 명분은 뭐라고 가져가는니까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5.18에 대한 학술적 해석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져가는 이게 전형적인 논점 일탈이고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런 얘기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정치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독일은 시민이 유대인 학살은 그 당시에 권력 관계에 의해서 권력적인 이런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얘기만 하면 형법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회가 합의하는 최소한의 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몇 가지 문제들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우리는 그런 법률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저 권위 있는 스피커도 저런 얘기를 그냥 공공연히 하네. 그럼 저것도 있는 주장인가 보네. 어디선가는 얘기해도 되는 얘기인가 보네. 이런 판단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뭐 당장 이진숙을 체포한다든지 구속한다든지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거기서 그거를 규율할 수 있는 자율적인 어떤 판단들에 의해서 최대한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그걸 쳐다보는 많은 사람 저런 얘기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 저런 거 얘기하면 제재받는구나. 저런 거 얘기하면 처벌되는구나. 네. 저런 거 얘기하면 자격이 박탈되는구나.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규정력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거를 정치적 입장인 것처럼 어떤 무슨 뭐 학술적 견해인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공동체의 제재를 받는다. 이거를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아, 이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우리도 사실 특별법에 의해서는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이게 규율이 되어 있긴 한데 그 규정 자체가 이렇게 폄훼하거나 아니면은 왜곡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까지는 없다. 더 그렇죠. 강력하게 가야 한다. 본인은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걸릴까봐 그렇지. 5.18과 관련된 가치 판단에 들어가는 질문은 다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본인의 과거 발언하고도 배치되는 건데 5.18을 헌법에 전문에 넣자라는 거는 윤석열도 공약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방통위원장 청문회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그 공약을 찬성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오늘은 나와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5.18 헌법 전문을 실으려면 뭐 토론이 필요하다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왜 토론을 못하게 하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 대해서 제명 요구 들어오고 징계 요구 들어오는 거 즐기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완전 순교자처럼 두들겨 맞고 있다라는 이미지 만드는 게 예. 너무 지금 좋지 않습니까? 아하.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그 제재를 가하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이준석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지금 황당한 소리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작업도 민주당에서 놓치지 말고 필요하다.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진숙이가 야 국회. 5.18을 모욕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강행하고 난리가 났어요. 백골단 불렀던 김민전은 이유도 아닙니다. 또 들어온 그 국회 안에 들어와서 오염시킨 인물들 면면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저런 인물이 들어오니까 오물들이 따라 들어온 겁니다. 무슨 얘기들을 했냐? 이영훈이라는 사람 유명하죠. 옛날에 초심 형님한테 어르신한테 멱살 잡혔던.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고 좌파 정치 세력과 좌파 역사 문학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진숙은 5.18이 왜 성역이 돼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고 주동식이라는 인간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통은 이승만 전두환이고 좌파들은 첩의 자식이다. 라고 뭐 이따위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환호하고 박수가 나오고 이걸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 겁니다. 헌법 전문에 그러니까 5.18을 어서 집어넣어야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보는 건데, 네. 한 나라의 어떤 세력이 다수를 점하는 거는 상징 자본의 힘이에요. 상징 자본의 힘. 이건 힘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면, 네. 군사 독재가 있었는데 거기에 목숨을 내걸고 부마 항쟁이 있고 이어서 이 80년 광주가 있었고 전두환 체제로 막 고생하다가 드디어 87년 민주화 제도가 왕립돼서 지금의 우리가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부마 항쟁, 광주 그리고 87 항쟁까지에 걸치는 기간에 상징 자본을 민주 세력과 민주당이 확보한 거예요. 정치적 재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재산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 네.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집권 정통성을 가지니까 반대 세력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몰두하는 건 그 신화를 깨는 거야. 그래서 80년 광주, 저거 저 폭동 난동 부리고 북한이 개입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저 조선일보 옛날 특집 찾아보세요. 독일에 나치 홀로코스트는 전부 가짜라는 심포지엄이 열려.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대. 그게 열려 실제로. 신나치들이 그런 심포지엄을 열거든요. 걔들 다 감옥 가지 않아요? 거기 걸리면 거기는? 예, 근데 해. 가도 해. 국제 심포지엄 이런 거 해.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를 우리의 상징 자본이 뭐냐면 바로 그 부마에서 광주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상징 자본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을 끊임없이 되풀이 얘기하잖아.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던 인생과 그에 영향받은 이게 너무 크잖아. 근데 쟤네들은 뭐
이명박, 박근혜 얘기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 롱롱 타임 어고. 전두환 뭐 이런 사람. 아니야, 전두환은 별로 내세우질 않고 나라를 건국시켰다 하는 이승만, 산업사회를 이뤘다는 박정희, 먼 걸 계속 내세워서 소위 성장 담로, 성장 신화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를 끌어안든지 하나만 취사 선택하든지 이건 나중에 토론거리예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 세력의 가장 큰 성장, 상징 자본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훼손시키려고 그러고, 그것도 학교에서 리박스쿨에서 그렇게 하고, 또 국회에서 네. 저런 세미나로 여는 행동은 앞으로도 죽어라고 계속될 거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건데 저것들은 옛날부터 저지랄 해왔어요. 근데 그걸 국회라는 곳에 끌어들인 이진숙이라는 인간이 열이 받는 것이고 네. 이진숙이 뭐 저런 거에 개념이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서운한 게 있는지 그걸 넘어간 거래요. 그냥 기사가 냈으면 좋겠는 인물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진숙이라는 인물이 끔찍한 겁니다.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그 예전에 그거 환호받았던 이라크 그 종군 기자로 갔었던 네. 그 행보도 기사에 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돋보이고 나야. 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 저 사람이 무슨 철학이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그리고 아이고, 저 징계해야죠. 이진숙 행사를 개최한 그 주요 회장 이영훈,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반도 것들이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일원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끔찍한 것들 많아요. 놀라워. 지금도 많죠. 전환길도 놀라워. 많이 있잖아. 근데 저걸 왜 국회로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저걸 사람들은 다 후원해주는 사람들이야. 아니야, 이렇게 진짜. 신흥 종교에 빠진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막 이 사람들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뒤로 뭐가 든든하게 또 들어오고. 조선 것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국가 형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일본이 와갖고 총독부 때 나라 비슷한 걸 만들어줘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다가 이용훈 주장의 요지거든. 그의 눈으로 볼 때 이것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당당하게. 근데 지금 이러고 있어, 서울대 이진숙 교수는. 제명 징계 촉구 했잖아요. 네. 이거 가능합니까? 안 돼요. 아. 이거 말릴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진숙을 제명하자고 지금 규탄대회도 열렸거든요. 네. 일단 그 김민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글을 올려가지고, 공직 박탈 사유다. 반드시 국회법 개정까지 해서 동료의원과 함께 제명을 추진하겠다. 의정활동 중단돼야 된다. 이진숙은 하셨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래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망언의 무대입니까? 5.18 헌법정부수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근데, 송영길 후보의 말대로 이래서 국정과제 1호가 5.18 정신 수록이다. 정청래 후보는 어제까지 더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저 얘기하면 너 1호가 저건데 저것도 몰랐잖아. 이게 눈치가 보였을까요? 오늘 오전에만 본인 참석은 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진 올리는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국회 차원에서 하려면은 뭐 윤리특위가 열려야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의결을 하더라도 제명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3분의 2가 돼야 되고 안 돼. 쉽지 않네요. 지금 국힘에서도 저래서는 안 된다 얘기했다며. 그러니까. 근데 막상 하게 되면은 찬성하네. 절대 실드 치지. 저것들이 그래도 되는 당인 내란 당이니까. 아무튼 그러겠죠. 정말 이진숙 씨가 국회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저런 생각을 갖고 5.18을 졌다이를 얘기를 하고 자리 마련하고 저러는 것들 다 그냥 주법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 오랜만에 드리고. 네. 근데 그런 유형의 정치인이 국회에 다수당이 돼 있는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끔찍하죠? 네.